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부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좋은 부채라는 표현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모든 대표님들이 같은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책 자금은 없을까요? 그리고 금리 낮은 대출은 없을까요? 그리고 신보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필요하신 이유가 제일 먼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단순히 지금 돈이 없어서 빌리려는 생각이신지, 지금의 위험을 그냥 미래로 미루는 그런 상황이신 건지, 아니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새로운 현금 흐름을 창출하려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물어볼 거거든요. 왜 돈이 필요하세요? 어떤 이유로 필요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일단은 돈이 왜 필요할까요?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돈이 발생하죠. 직원 급여도 나가야 되고, 재료비도 나가고, 운영자금도 따로 있고, 시설 투자도 해야 되고, 적자 같은 게 있으면 메우기도 해야 되고요. 뭐 세금 나가고 여러 가지 지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이 필요한 이유는 대부분 돈 때문이 아닙니다. 구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대표님을 봤었습니다. 정책자금을 기부해서 2억, 3억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그래서 제가 이 돈이 왜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은 이번 달 직업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돈이 모자릅니다. 그럼 이때 필요한 거는 정책자금일까요? 대출을 받아서 그 순간을 연명하는 게 최선일까요? 제 생각은 아니거든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건 누구나 알죠. 그래서 매출을 더 많이 발생시킬 거야. 그리고 순이익을 높일 거야. 그래서 나는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길 거고 이걸로 대출을 갚아 나갈 거야 라고 희망 회로를 보통 돌리십니다. 근데 그 희망 회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부채도 나쁜 부채도 결국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채는 도구니까요. 대출이라는 레버리지입니다. 망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망치? 망치가 좋은가요? 나쁜가요? 칼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누구의 손에 쥐어졌느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대출, 정책자금 이런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부채가 좋은 상황은 언제일까요? 좋은 부채는 어떤 것일까요? 대부분이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언제 부채가 좋은 걸까요? 제 생각은 돈을 벌어주는 구조가 이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돈이 생기면은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사업이 되어야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부채를, 대출을 자꾸 갖고 있는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돈을 레버리지해서 내가 더 사업을 성장시켜야지 라고 하기 전에 먼저 구조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책자금은 나쁜 건가요? 대출은 나쁜 건가요? 레버리지 하는 건 안 좋은 건가요?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진 게 아닙니다. 저는 정책자금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운동도 기초 체력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100kg씩 들 수 있는 거잖아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서서히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사업도 똑같습니다. 이 정책 자금을 제가 나쁘게 활용해 봐서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이 돈을 가지고 일단 메꾸고 나는 어차피 잘 될 거니까 더 벌어서 그 다음에 대출을 갚아야지.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또 다른 대출을 또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악순환을 먼저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부터 절대 보지 않습니다. 대표님을 먼저 보고요. 회사를 보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이 어떤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보고 시장성을 봅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잘 도는 구조였을 때, 이 정책 자금이 플러스로 가는 게 확실해질 때, 그때 정책 자금을 봅니다. 왜냐하면 정책 자금은 목적지가 아니라 수단이고 저희가 활용해야 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부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당장 돈이 없다고 해서 부채부터 찾으면은 부채의 반복만 계속된다. 그리고 그 부채가 자본주의의 칼날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이 부채를 잘 관리해야 되고, 이 부채를 받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회사의 구조를 바꾸는 거다. 현금 흐름이 돌게 만들어야 된다, 우선.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부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조가 없으면 좋은 정책 자금도 회사를 살리지 못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주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그리고 메인비즈, 이노비즈, 그리고 연구소 특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대표님들이 인증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시거든요. 이 인증만 있으면 나는 정보금 받을 수 있어. 이 인증만 있으면 내 회사 매출 성장할 거야. 근데 인증이 다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인증이 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인증보다 먼저 갖춰야 할 거는 회사의 비즈니스 체력이고 현금 흐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가 왜 비즈니스 체력을 강조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내용은 제가 직접 작성한 칼럼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글로 다시 읽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지금 어떤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제가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